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음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고요.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저는 CTO를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는 파도에서 스폰을 받긴 했는데, 네, 저거 일적으로는 뭐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스위치 칩을 준비하고 있는데 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파도랑 같이 해서 계속 연결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품이나 저희 회사를 뭐 광고할 이유는 전혀 없고, 광고를 한 건 아니고 CXL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CXL 관련된 회사들이 요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그려봤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CXL이 들어온 상황에서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완벽하게 디스어그리게이션 모드로 돌아가는 이제 서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모든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이제 CXL 스위치에 묶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호스트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스트 CPU나 관련된 로직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가운데 있는 센트릭 컴퓨트 스위치 안에 모든 라우팅 정보와 그 다음에 호스트가 해줘야 되는 정보, 그다음에 뭐 메모리 맵핑해주는 정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넣어서 어드밴스드한 모델로 스위치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사실 저 모델이 바로 다음 스위치 저희 첫 칩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저 모델을 구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저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CXL 타입 1이든 타입 2든 타입 3든 모든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이제 스위치 밑에 묶이게 되고, 프로세싱에 관련된 녀석들도 전부 다 타입 1이나 타입 2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고, 필요한 메모리 익스펜더는 이제 타입 3로 추가되면서 얼마나 이제 스케일러블하고 플렉서블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XL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CXL은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PCI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원래는 PCI 장치가 I/O 인터페이스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CXL 같은 경우는 PCI의 플립 모드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 CPU가 D램이 옆에 붙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DDR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메모리 64바이트 모델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오더링도 자동으로 지켜주고, 이런 모델로 돌아가는 게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게 되겠죠. 굳이 이제 CPU 옆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D램 같은 경우가 굳이 CPU 옆에서 이제 DDR 인터페이스로 옆에 붙는 게 아니라 이제 PCI 장치를 이용한 CXL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돼서 디바이스로 붙게 되고, 그런 인터페이스로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D램이 그렇게 된다고 치면 사실 CPU도 굳이 마더보드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스위치 보드가 있다면은 그 스위치와 관련된 마더보드에 이제 타입 1, 2 디바이스의 프로세싱 파워까지도 전부 다 CXL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 카드, 그다음에 다른 뭐 XPU들, 뭐 다른 뭐 NPU든 DPU든 다른 프로세싱 유닛들도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센트릭한 모델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동영상 같은 걸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만든 CXL 스위치, 다 아시다시피 CXL 스위치라고 하시면은 이제 CXL 인터페이스는 이제 PCI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스위치는 CXL 인터페이스, PCI 인터페이스 둘 다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업스트림 포트와 다운스트림 포트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든 컨피그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VCS 컨셉을 활용을 해서 어떤 포트에 연결을 해도 상관없이 사실 BMC와 패브릭 매니저의 도움이 필요한데,
BMC와 패브릭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컨피그레이션으로도 동작을 시킬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CXL 스위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빨간색 CPU 카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CXL 타입3 메모리, 그 다음에 파란색 NVMe SSD가 이렇게 연결을 따로따로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세 개를 꽂은 다음에 BMC와 패브릭 매직을 통해서 VCS를 연결하면 하나의 완벽한 스택이 되고요. 시스템 스택이 완성이 되고 또 다른 또 VCS1을 통해서 연결을 또 시켜주면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 스택이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의 유닛에 이렇게 연결해 넣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른 렉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림 좀 드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서버 렉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이제 유닛들이 있을 텐데 이 유닛들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 렉을 구성해서 어떤 유닛들을 넣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파워겠죠. 그래서 렉을 연결할 때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도 렉에 들어가는 파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지를 다 껴놓은 것보다 AI 엔진을 이제 렉으로 다 껴놓으면은 사실 파워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좀 따로따로 나눠서 쓰는 모델을 수용하고 있긴 하던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타입 1, 2와 그리고 뭐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뭐 CPU 유닛까지 전부 다 분산시켜서 디스어그레이션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스위치 타겟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PCI CXL 스위치가 과연 언제 나오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건 2026년 3쿼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1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시다시피 CXL이기 때문에 PCI 스위치까지 완벽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방금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완벽한 그 어드밴스드 피처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내후년 3쿼터에 그 피처를 넣지는 않을 거고 PBR도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3.1 스펙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 생각이고 첫 칩은 16레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레인 160레인이죠. 160레인, 16레인 곱하기 10포트 해가지고 160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첫 칩에서는 CXL 스위치이긴 하지만 PCI 스위치도 완벽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 AWS 같은 컨셉이 또 따로 있는데 안나푸르나 혹시 아시나요? 그 컨셉으로 좀 하고 있는 NVMe 디바이스도 스위치는 또 해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늘 타겟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내후년 3쿼터에는 준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CXL 그리고 CXL 스위치를 결국은 이제 사용을 할 때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제일 중요한 게 요새 핫한 AI죠. 그래서 AI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자료 자체는 저희 맥시말라본이라는 어떤 다른 엔지니어 이제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이라서 요거는 혹시라도 자료를 필요하시면 좀 위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참조했다고 밝혀두는 바입니다. X축은 그냥 시간이고요. 네. Y축은 이제 성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가서 어떤 쿼리를 줬을 때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요. 지금 그리고 왼쪽 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제 빨간 점들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게 녹색 점들인데 빨간 점들이 이제 클로스드 소스고 아래쪽 빨간 녹색 점들이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유명한 뭐 챗GPT나 관련된 뭐 오픈 AI에서 나오는 이제 상용화 제품 모델들이 이제 빨간 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또 핫한 라마가 이제
메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녹색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두 가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챗GPT-4가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저쪽 가운데 위쪽에 보실 수 있는 챗GPT-4가.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4 옵티마이즈드가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파라미터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성능은 또 괜찮고 모델 사이즈는 잘 모르겠네요. 챗GPT-4 같은 경우가 이제 1. 파라미터 개수가 1.7 트릴리언, 1.8 트릴리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데이터 사이즈만 거의 3.4 테라바이트 정도, 3.6이죠. 3.6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이제 모델 사이즈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굉장히 성능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어제 라마가 제일 유명한데 라마 3.1 저 405B 같은 경우가 지금 챗GPT-4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렇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고 많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로 보실 것이 저 라마 3.1 70B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 맨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쪽 마우스는 여기 안 나오네요. 이쪽 끝에 보시면은 라마 3.1 70B가 있는데 라마 3.1 70B랑 라마 3.1 405B랑 성능 차이가 한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1%. 그래서 사실 모델 사이즈는 거의 6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그만큼 고성능과 고성능 인터페이스, DRAM 인터페이스를 요구를 하지만 성능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사실 지금 메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좀 알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모델 사이즈를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AI가 가야 되는 발전 방향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 저렇게 큰 모델 사이즈를 결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워도 많이 들고 근데 고성능의 엔비디아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모델 사이즈를 작게 유지하면서 성능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부 다 인퍼런스 모델입니다. 사실 트레이닝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인퍼런스 쪽에서만 저희가 조금 저성능, 중간 성능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새 애플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폰에서도 지금 엣지 A라고 해서 그 AI CPU가 들어갔잖아요. AI 코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온 디바이스로 사실 굉장히 적은 용량의 적은 사이즈의 모델을 이용한 어떤 AI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같고 맨 밑에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라지 모델로는 계속 LLM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름도 재밌는 SLLM인데 S가 스몰이죠.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LLM 쪽에서 어떤 식으로 스위치에서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CXL 디바이스 연결을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라마 3.1만 좀 타겟팅을 해서 좀 얘기를 더 드려보면 사실 방금 보셨던 MMLU뿐만 아니라 뭐 GQPA나 아니면은 뭐 사실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 이런 파라미터도 있는데 이런 걸로 체크를 했을 때도 사실 이제 70B가 405B 성능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는 모델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약간 심플파이드 메모리 밴드위드 캘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결국은 이 모델 사이즈 FP16 기준으로 모델 사이즈 자체도 이제 뭐 810GB, 140GB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뭐 유저 데이터나 아니면 뭐 어테인션 정보나 어떤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새 AI 모델들이 이제 KV 이제 캐시라는 게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사이즈가 또 많이 이제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토탈 필요한 메모리 밴드위스, 메모리 크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연산하기 위한 밴드위스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TBT라고 하면 이 그림 여기 잘못 써놨는데 TBT라고 하면 타임 비트윈 토큰 해서 원래는 밀리세컨드 단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4라고 하면은 250 밀리세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챗GPT에서 어떤 쿼리를 던졌을 때 1초 동안에 단어가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토큰이 나오는
정도의 성능을 맞추려면 그러면은 1초에 4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을 좀 돌면서 토탈 사이즈, 모델 사이즈만큼을 돌면서 이제 연산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밴드위스의 요구치가 저 정도 됩니다. 3.3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뭐 580 기가바이트 per 세컨드. 근데 저게 TBT가 지금 250 밀리세컨드라고 계산한 거고, 사실 고성능을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토큰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기는 이제 성능 요구치가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사실 최근에 나온 이제 엔비디아 HE 이제 하이퍼 저 그래서퍼 사실 하퍼 시리즈구나. 저 H200 같은 경우도 실제 메모리 크기는 HM 크기는 141GB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밴드위스는 4.8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되는데, 저거를 이제 141GB에 828.38GB 요 사이즈를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GPU들을 연결해서 NV링크, NV 스위치 등을 활용하고 있죠. 사실 그 밑에 있는 중간 사이즈 70B를만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H200 시리즈가 2대 정도는 있어야지 저 144.88GB라는 모델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성능은 굉장히 높지만 사실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보다도 메모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GPU를 여러 개 추가해서 NV링크로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저렇게 되면 유저를 많이 또 유저한테 서비스를 더 잘 제공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요새 H200 가격이 얼마죠? 너무 비싸니까 H200과 저 NV링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링크가 한 16대씩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싸죠. 뭐 사실 한 대가 4~5천만 원씩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가성비를 생각할 때가 아니냐라는 컨셉으로 이제 70B 정도 되는 저 모델 사이즈를 활용해서 저희 CXL 타입 3 디바이스가 요 정도의 이제 사이즈와 밴드위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모델 사이즈는 점점 좀 작아지면서 서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가성비를 생각해서 어떻게 GPU나 모델들을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부스 가시면 볼 수 있는 동영상이긴 한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 설명을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부스에서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즐.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퍼즐을 시키고 싶은데 퍼즐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오픈 AI가 활용했던 엔비디아 이 디바이스가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성능의 이제 프로세싱 파워와 GPU 파워와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를 필요로 했었는데, 저희는 이 중간치를 타겟팅을 해서 서비스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려보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면 GPU가 여러 대 필요하고, 같은 LLM 모델을 이제 GPU들에 이제 분산시켜서 파라미터들을 분산시켜 넣고 동작을 시켜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저희 모델은 왼쪽처럼 GPU가 여러 개 붙더라도 하나씩 작은 파라미터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GPU가 활용되는 모델인데, 이렇게 GPU들이 다 연결이 되고 각자의 HBM이 있고 그다음 NV링크로 다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지금 화살표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LLM 파라미터가 400GB가 넘을 때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PCI 스위치에서 내려오는 데이터가 이제 각각의 HBM을 들어가게 되겠고, 실제로 연산을 할 때는 저 NV 링크를 통해서 서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모델 사이즈가 줄어든다면은 다른 NV 링크 자체가 필요가 없고 한 GPU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NV 링크나 NV 스위치 같이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일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GPU나 NPU에서 사실 이제 어떤 연산을 하고 싶을 때 모델을 이제 SSD나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도메인 스피시픽한 이제 그 모델들이 있을 텐데, 이제 한 모델, 콜드 모델 나눠서 CXL 디바이스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SSD에 넣을 것이냐로 나누게 되겠고요. 연산할 때 필요한 여러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PCI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GPU 연산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SS에서 긁어 올 때 GPU 다이렉트 같은 기술을 쓰는데, GPU 다이렉트 같은 기술을 쓸 때 사실 피지컬 어드레스를 바로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텍션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IME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텍션이 전혀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금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ATS와 IOMU 기술을 좀 사용해서 피어투피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GPU 다이렉트 안 쓰고 PCI에서 쓰던 GPU 다이렉트를 안 쓰고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TS 그리고 UIO 등을 통해서 피어투피어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CXL이라서 이게 왼쪽 밑에 있었던 저쪽이 CXL GPU 드리겠는데, CXL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CXL만 쓰는 건 아니고 PCI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크한 데이터를 막 80GB 벌크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저희가 CXL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받아오는 건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PCI로 80GB 성능 나는 저 밴드위스로 한 번에 받아오고, 또 어떤 유저 데이터나 어텐션이나 아니면 다른 레그, 레프트 같은 또 다른 데이터들을 필요한 경우에 이제 CXL 인터페이스로 긁어오겠다,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잠깐 타입3 얘기 살짝 타입3 얘기하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타입3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보다 다른 삼성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저희도 지금 삼성이랑 마이크론이랑 좀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타입3 디바이스는 사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이 메모리 벤더 회사들이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제일 잘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삼성에서도 리퀘어먼트가 많이 있을 텐데, AI를 하고 싶은 어떤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서 삼성 벤더 쪽으로 이제 D램을 많이 꽂고 싶다, D램 밴드위스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입3 디바이스를 요청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HBM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LPDDR을 쓰든 아니면 DDR5를 쓰든 어쨌든 DDR을 엄청나게 많이 붙이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든 성능 자체는 뭐 칩 하나가 DDR5 6400 정도 기준으로 51.2GB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개 붙여서 밴드위스는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쳐도 지금 메모리 컨트롤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핀 사이즈도 있고 저 왼쪽에 포트도 있고 해서 결국은 칩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질 거고, 저희 솔직히 말해서 스위치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저 남는 공간에 어떤 로직을 넣을 것이냐가 이제 또 키이기도 합니다. 사실 삼성에서도, 다른 삼성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고 한번 요청이 왔었었고, 그래서 저 빈 공간에다가 저희는 AI 엔진을 넣어보는 게 어떨까. GPU나 NPU나 지금 저 ARM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좀 재밌는 컨셉으로, 요새는 아니지만 SME를 활용해서 저 실제로 AI 연산을 하는, LLM 모델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아직은 밴드위스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저 플라이옵스가 사실 수십 메가바이트 플라이옵스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 활용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암 같은 경우가 사실
캐시 코어런스나 이런 맞춰주는 뭐 CCIX 인터페이스도 있고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도 간단하고 ARM에서 사용하는 커맨드 셋을 활용해서 바로 GP 뭐냐 그 AI 플로팅 연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ARM IP들을 활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또 GPU IP를 또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 남는 영역에 사실 메모리도 바로 옆에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라마 3.1 70B짜리 연산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타입 3 디바이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입 3 디바이스 자체에다가 이넨스드 모드로 저기다가 AI 엔진을 넣어서 연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저희가 따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도 있고 CXL 타입3 메모리 익스펜더로도 그냥 다 디세이블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리얼 데이터 프로세싱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키밸류 연산만 하는 또 프로세싱 파워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아마 옆에서 모레라는 회사에서 또 나와서 말씀하셨던 걸 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살 수 있었던 게 또 쿠다의 컴파일러와 쿠다의 또 환경, 에코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요.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음 CXL PCI 시스템 스위치에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왼쪽 아래 타입3 AI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오른쪽 아래 CXL 타입3 메모리 익스펜더를 모두 넣고 그 다음에 젠6 정도 되는 PCI NVMe SSD를 같이 활용을 해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요게 밴드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저렇게 지금 저희가 PCI CXL 스위치 칩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CXL이 지금 아직 시장이 워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텔이나 뭐 AMD에 또 뭐라고 하죠 호스트 CPU에 또 캐시 콜런스 브릿지나 뭐 포메이전트 같은 모듈들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CX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다른 작업들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 1, 2, 3 디바이스들 다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넣었고 스위치도 만들어서 넣었고 BMC도 넣었고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키뮤를 활용해서 또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인터 커넥션만 지금 뭐라 그러죠? 저 이더넷 소켓 통신으로 동작을 하고 나머지 그 이더넷 소켓 안에 그 패킷 안에 저희가 이제 CXL 패킷을 얹어서 이제 왔다 갔다 동작시키는 것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백본은 다 구현을 해서 지금 이게 오픈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의 여러 학교들이랑 좀 연구기관들이 같이 좀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이거든요. 이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TCP 이제 패킷에다가 저희 CXL 패킷을 얹어서 이제 뭐 컨피그레이션이나 뭐 MMIO 그리고 뭐 데이터 캐시 담는 인터페이스까지 전부 구현을 완료했고요. 네, 키무 쪽도 좀 수정을 해서 실제로 뭐 캐시도 넣고 호메이전트 모듈 그다음에 뭐 캐시 콜런스 모듈까지 다 키무 쪽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타입 3의 동작 모델과 그 다음에 타입 1, 2의 동작 모델 이런 건데 사실 뭐 굳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보시려면 저희 ium.io라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오픈CXL, 저 왼쪽에 오픈CXL이 저희 요 제품 오픈한 제품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opencxl.org라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거를 다운받아서 TV랑 오픈CXL 관련된 그 인터페이스들, 백본들, 플랫폼들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게 전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좀 개발도 같이 하고,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 많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